교재 펴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살짝 설명 하나 하고 넘어갈게. 우리 기말 대비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외부 지문이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원래 어법이 두 문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빈칸이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월수금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진도를 제가 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뭘 같이 병행할 거냐면은 기출문제, 그러니까 고3 기출문제 빈칸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 수요일은 진도를 나가고 이 컨셉 진도 나가고 금요일은 뭐 기출 문제를 하든 아니면은 한 회가 끝나면은 그때 이제 그 막간을 이용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다시 병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가 진도 나가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진도 나가는 거는 뭐 시간이 그렇게 뭐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춰서 나갈 거고, 대신에 너네가 이제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 그래서 요거 제가 병행을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그 교재 표지에도 얘기를 해놨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자, 복습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뭐 2시간이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 뭐 2시간 안 걸릴 거야. 안 밀리고 하면은 2시간 안 걸려. 안 밀리고 하면은. 그래서 이 복습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저번에 너네 이제 중간고사에서 느꼈겠지만 이게 해석이 빠르게 안 되면은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혀요. 해석이 빠르게 안 되면은 시간이 많이 잡아먹거든. 그래서 이거 해석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 빨리 좀 해석이 빠르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선생님이 짚어주는 변형 포인트들. 중간고사 때도 여러분들이 비교의 시험지하고 이제 교재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짚어드리는 변형 포인트 거의 다 나왔어요. 한 2-3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 내가 짚어준 변형 포인트에서 벗어난 것들은 그 뒤에 있는 이제 연습 변형 문제에서 다뤄져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딱 안 나온 게 이제 교과서 문제 하나 딱 제가 짚어드린 거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복습의 기준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진도를 뭐 하루에 양을 많이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밀리지 않고 하면은 할 수 있어. 그럼 월수금반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월요일날 배운 거를 화요일날 활용해서 해주셔도 좋고, 수요일날 배운 거를 목요일날 활용해서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금요일날 배운 거는 토요일, 아니면은 선생님 저 평일에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에 몰아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하는 거를 더 권장해 드립니다. 왜? 그게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기억이 더 잘 나거든. 여력이 되면 당일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을 활용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왜냐면은 주말에는 학원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니까 주말반을 듣는 친구들은 주말에 이제 학원을 몰아서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평일에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공통 부분은 여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예일이 중간은 조금 쉽게 나오고 기말은 중간보다 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2학기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기말이 또 더 어렵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뭐 추세로 봤을 때는 기말도 중간고사랑 비슷한 난이도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등급 컷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지문이 이번에는 빈칸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등급 컷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7회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1872년에 그게 언제냐면은 그가 출판한 지 13년 뒤에요. 뭐를요? 그의 그라운드 브레이킹. 자,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면은 여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그라운드라는 말이 어떤 기반이죠. 기반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되게 획기적인, 혁신적인 이런 뜻입니다. 되게 뭐 획기적인, 혁신적인 여러분들 책에서 뭐 신기원을 이룬 뭐 이런 식으로 뜻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을 출판한 지 13년 뒤입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다윈이 뭘 했냐면 proposed 제안을 했어요. 뭘 제안했냐면 answer to 자 정답을 제시했대. answer to가 이제 뭐뭐에 대한 정답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정답을 제공했대요. age old question. 자 여기 age old question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age old question 하면 이제 나이가 많은 질문.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질문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윈의 요 답변, 요게 이 글의 주제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책을 출판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게 실험의 결과일 수도 있고 연구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저 사람의 답변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에 대한 의문인데 그게 자, 왜 우리가 감정을 갖느냐 이거죠. 즉 만약에 이 글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감정을 가지는 이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간이 감정을 가지는 이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제로 나오면은 요거에 대한 답변을 써주시면 돼. 답변은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죠. 자, 그의 책에서 그의 책 뭐 요런 책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summarized가 이제 뜻이 뭐냐면은요, 뭐 이제 추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이렇게 삽입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다윈은 추정했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have emotions 감정을 가진다고. 왜 때문에? 자, 그들이 are useful 유용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they가 바로 뭔 거야? 감정들이 되는 거지. 이 감정들이 are useful 유용하기 때문에. in ing 하면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이죠. dealing with 다루는 데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를 다루는 데 있어서요? 자, 여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emotion arousing situation.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useful 요 because 절 있죠. 요게 통째로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래 빈칸 문제였을 거예요. 원래 빈칸이 나온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emotion arousing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야기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감정이 어떻다? 유용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거를 좀 풀었으면은 감정을 유발시키는 상황에서 감정들이 유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거 그 밑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거에 이렇게 뭐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던 빨간펜으로 밑줄을 쳐주시고 수업 중간중간에 자꾸 이거를 속으로 되뇌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기억이 날 거야. 자, 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라고요? 제목, 주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가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은 In the century and a half에서요. 이제 뭐 한 세기 반이 있다가 다윈 이후에 한 세기 반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large body of 큰 몸체의 scientific 과학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아까 다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추정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has been put forth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그 put forth 이 말이 이제 무슨 단어, 뭔 뜻이냐면 이게 무엇을 내밀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내밀다, 뭐 제시하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내밀다, 제시하다, 발표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내밀어졌다 이런 뜻이죠. has been put forth에서 내밀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이제 어법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아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support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뭘? this theory 이 이론을요. 한마디로 지금 아까 다윈이 얘기했던 요 이론이 이제 맞다는 거를 지지해주고 있는 거죠. 과학적인 증거들이.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에다가 파란 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라는 연결사가 나오게 되면은 앞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일반적인 개념이 나오게 되고 for example이 포함된 부분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건 더 넓은 거고요. 구체적이라는 건 더 좁은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fear, 두려움이라는 게 나왔죠. 즉,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할 때 이랬어. 앞문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앞문장에서는 그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온 거야? 그 감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두려움이 나온 거죠. 자, 다시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할 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막 쑥쑥쑥쑥 막 나옵니다. blood, 혈액이요, rushes to our large muscle, 우리의 큰 근육으로 돌진을 한대요. 다시, 혈액이 돌진해 어디로? 우리의 큰 근육으로 돌진을 한다 이런 뜻이지. 근데 잘 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글의 주제가 이 감정이 뭐 하다고 그랬어? 유용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피가 큰 근육으로 돌진을 하는 게 좋은 거여야 될까 나쁜 거여야 될까? 그치? 좋은 거여야 되겠지. 왜? 감정이 두려움을 느낄 때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도 활용해보자. 내가 어떤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컴마 ing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게 이제 뭐뭐 하면서 내지는 그리고 뭐뭐 한다. 요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얘네 둘이 서로 모여야 하냐면은 같은 논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얘네 둘이 서로 같은 논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여기도 당연히 뭔 내용이 들어가야 돼?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왜? 여기가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여기 이렇게 컴마 ing 된 부분 여기서도 서로 같은 논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된다? 긍정적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어휘 문제 후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요 이지어예요. 이지어. 그러니까 아까 그라운드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뭐 문맥상 추론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 그냥 뭐 외워서 쓰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면, 그리고 이제 이모션 어라우징 같은 경우에도 빨간 펜을 동그라미 쳐놓고 걔도 이제 어휘 문제 후보였고요. 이모션 어라우징.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이 이지어도 어휘 문제 후보가 됩니다. 왜? 만들어준대. 그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대. 그것이 뭔데? to run away. 도망치거나 싸우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준다. 요 이시 가목적어 to run away or to fight. 투부정사 두 개가 진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저기 한데 우리가 어떤 동사 뒤에 이시 나오고 형용사 혹은 명사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요 it은 뭐다? 가목적어고 요게 목적격 보어고 여기에 있는 이 투부정사가 뭐가 되는 거다? 진목적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투부정사 하는 거. 즉 그것을 만들어도 더 쉽게 뭐 하는 걸?
도망치거나 싸우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요. 여기 이지어 이거 중요하고요. 뭐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요 부분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로친 이 부분이 또 이제 좀 빈칸 후보긴 하지만 더 좋은 빈칸 후보는 밑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요 문장 이렇게 파란 펜으로 가로쳐 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장 삽입으로 나와도 적절한 그런 문장이 되겠죠. 문장 삽입. 자, 아드레날린이 is released 방출되어진대. 다시 아드레날린이 방출이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유용한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나와야 되거든. 그럼 아드레날린이 방출되어졌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컴마 ing니까 또 얘도 같은 논리, 즉 여기서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증가를 시켜주는데 뭘 증가시켜줘? 우리의 heart rate, 심박수를 증가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constricting 해준대요. 자, 요거 빨간색. constricting. 얘는 뜻이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수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수축시키다.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은 너네가 계약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컨트랙트도 수축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얘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constrict, contract. 자, 어쨌든 자 얘가 또 이제 어휘 문제의 후보가 되는데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혈액의 흐름을 blood flow, 혈액의 흐름을 수축시킨다, 축소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축소시킨다라고 해볼게요. 축소시킨다. 자, 축소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뒤에 가면 있어요. 혈액의 흐름을 어디로 가는? 얼굴과 배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축소시켜줘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여기 앞에서 없거든? 어떻게 알아? 뒤에 볼래? 그래서 여기 소댓은 그래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하얘져. 내 얼굴에 피가 잘 도르면은 얼굴이 상기가 되겠죠. 오히려 막 좀 빨개지고. 근데 얼굴이 하얘지는 얘기는 얼굴로 피가 안 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의 배가요, feels, 느낀다는 거예요. tied up, 묶여 있다고. in a knot. 밧줄, 이 매듭으로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피가 잘 안 통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얼굴이나 배로 가는 피의 흐름을 이렇게 축소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디 문제 후보가 되는 거고요. and 그래서 and so that 그래서 이 blood 피가요. 여기서 blood는 이제 주어 flows가 여기서 동사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 blood flow가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피의 흐름 이거였다면 지금 여기서는 blood가 주어 flows가 동사예요. 그래서 피가 흐른다는 거죠. 어디로? 팔과 다리로 흐르게 된대요. 그러면 이 팔과 다리가 어떤 곳인데? where절이 꾸며주고 있지. where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수동태는 웬만하면 더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것이 필요되어지는, 그러니까 피가 필요되어지는 곳이야. 어떻게? most, 가장 많이 필요되어지는 이 팔과 다리로 향하게 된다. 흐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다 뭔가 플러스적이어야 돼. 그래야 이 주제하고 들어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Our pupils, pupil하면 이제 눈동자죠. 눈동자가 어떻게 되냐면 delight 된대요. 자, delight 하면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요. 확장되다. 이런 뜻입니다. 확장되다. 네. 자, 우리의 눈동자가 확장된대. 그럼 이것도 역시 좋아야 되겠지. 왜? To see better,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better 같은 것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reflexes, 반사 행동들이 become hypersensitive. hypersensitive 하면은 초예민한 이런 뜻이에요. 초예민한. 그러니까 그만큼 반응이 빨리빨리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혈당이 오른다 이렇게 되겠지. 사실 이런 거는 추론할 근거가 없어. 베러라던가 hypersensitive 같은 경우에는 좀 추론할 근거가 있긴 한데 혈당이 오르는 거는 우리가 뭐 추론할 근거가 없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All of these responses.
이러한 반응들 모두가 would be 어떻다? useful 할 거다. 우리가 what to be, say 여기서 say는 뭐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면 뭐에 의해서? 곰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면은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법 대비해서 요거 하나 더. 여기 이 구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뭐 나와 있어? 과거 동사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절은 뭐가 나왔니?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지.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동사의 짝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시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1번 지문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휘라던가 이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뭐 has been put forth가 아니라 어디였지? making it easier to run away or to fight 중간에 그 for example 문장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빈칸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문장도 빈칸의 후보예요. 마지막 문장도 빈칸의 후보. 왜? 주제를 재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셔서 2번으로 가보시죠. 주제는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이 변형이 되더라도 이 중심 내용은 그대로 냅두고 대부분 변형이 되기 때문에 중심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peculiar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peculiar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쟤는 뜻이 우리가 이제 뭐 특이한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peculiar라고 하는 단어는 comes from 어디서부터 왔다? 라틴 워드. 라틴어인 pecu라는 말에서 왔대요. pecu. 그리고 그 pecu는 의미하는데 뭐를요? cattle. 소를 의미한대요. 소. 자, from this. 자, 여기도 사실 이제 어법 문제의 후보거든.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고 했다면 서술형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적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from this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위치, 장소의 부사. 다시 from this 하면요 위치 혹은 장소의 부사. 그 다음에 arose 동사, derivative 요게 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도치 구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치 구문이 어법 문제로 나올 때는 얘 동사하고 주어 사이에 수일치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요거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수일치가 의미가 없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사실 뭐냐면은 이거예요. arise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1번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 arouse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 요거를 신경을 써야 돼. 오히려 arise는 얘는 무슨 동사냐면은 자동사고요. 요거는 타동사예요. 뜻이 이거는 발생하다고 얘는 무엇을 불러 일으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최근 학생들이 이제 어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거거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rose 이게 이제 파생어라는 뜻인데 파생어. 이 파생어가 어떻게 했다? 발생했다. 자동사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 자동사들은 우리가 수동 불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동의 형태로 안 나온다는 거 요거를 짚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어법 조심해 주세요. 그럼 이제 해석을 다시 해보면 자, 이것으로부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this 얘는 지금 누구를 받아주는 거냐면 앞문장에 있었던 이 페쿠를 받아주는 말이거든. 이 페쿠로부터 파생어가 arose 발생을 했는데 그 파생어가 어떤 거냐면은 peculium이라는 단어예요. peculium.
그리고 그것이 역시 의미한다. 계속 컴마 ing 구문 나오고 있지? 뭐를요? property. 우리 property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재산이라는 뜻이죠. 재산을 의미한대요. 자, since 여기서 since는 because의 의미가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이 cattle 소가 were private property. private property 하면은 이제 사적 재산, 사유 재산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사유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유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this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The adjective related to this. 이것과 관련된 adjective, 형용사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 this는 뭘 받아주는 말이야? peculiar, 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까 앞에 있던 this는 누구? pecu. 뒤에 있는 그 this는 뭐라고? peculia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뭐뭐와 관련된이죠? 이 peculiar과 관련된 형용사 얘는요 peculiarly라는 건데 그리고 그것은 meant 의미 있다는 겁니다. 뭘요? relating to 관련되는 것 뭐를 사적 재산과 관련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요거 하나 더. 그 다음에 여기서 relating to에서 여기가 ing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요 mean이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 동명사 목적어가 필요해서 relating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o 그래서 peculiar는 came to designate. 자, designate 동그라미 쳐주시고 원래 이제 designate 하면 뭐 지정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지정하다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이게 문맥상 어떤 단어로 바뀔 수도 있냐면은 뭐 너네가 잘 알고 있는 represent라던가 아니면은 refer to 이런 말들도 문맥상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문맥상 같은 의미. 그래서 이 peculiar가 의미 정해주게 되었대. 어떤 것들을요? were a persons 한 사람의 사적 재산이었던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뭐 나타내게 되었다. 지정해주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뭐래요? 그 사적 재산이었던 것을 something 다시 또 받아주고 있는 거야. belonged to. belong to 하면은 어디에 속하다 이런 뜻이고 이것도 역시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불가 동사예요. 수동 불가. 자, 어디에 속했던? 너에게 속했던 것.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속했던 그 재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없고 나한테만 있는 그런 재산. 그런 거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뭐가 나냐면 from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여기 to에서 from A to B의 구조가 나와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designating 정해주는 거예요. 뭐를요? 물질적인 것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such as 뭐와 같이 possessions 소유물들과 같이. 소유물들처럼 어떤 peculiar 여기를 이렇게 지정해 준 것으로부터 이 peculiar는요 곧 뭐가 되었대? came to be applied 적용이 되었대요. 이게 from A to B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from A to B는 아니군요. 죄송해요. 자, 다시 이렇게 한 것으로부터 이 peculiar는 came to be applied to 이렇게 되는 거지. 또한 적용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뭐 come, get, grow 뒤에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고 be applied to 하면 어디에 적용되다 이런 뜻이니까 자 또한 더 추상적인 qualities 속성들과 그리고 특징들에도 적용이 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여기 abstract에다가 빨간 펜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abstract는요 앞에 있는 요 material이랑 같이 쌍을 이루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는 재산
물질적인 재산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해줬던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 확장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더 추상적인 속성이나 특징들에 이르기까지 페큘리어가 적용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특징들은 또 어떠냐면요. 여기 유니크도 빨간색 동그라미 쳐주세요. 되게 유니크해. 독특하거나 아니면 peculiar, 특이한 거예요. To that person, 그 사람 또는 그 그룹에게 되게 독특하거나 특정한, 아니 뭐 그 peculiar한 그런 어떤 특징들과 뭐 속성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유니크에 대한 답의 근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다음 문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since 여기서의 since도 이제 because의 의미라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anything 어떤 것도 어떤 거 distinguish A from B가 나와있죠. distinguish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 distinguish도 이렇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봐. 이게 바로 앞에 있던 unique하고 서로 이제 쌍을 이루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을 나머지 인간들, 휴머니티가 이제 인간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인간의 나머지들과 뭐 해주는 거야? 구별을 시켜주는 거야. A를 B하고 구별시켜주고 B를 C하고 이렇게 구별시켜줘. 그러려면은 그 특징은 A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B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지. 한마디로 어떻다고 되게 독특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다시 정리해보면요. 한 사람을 나머지 인간과 구별을 시켜주는 것이 보통 stigmatized 하면 이게 이제 뭐뭐로 이제 오명을 씌우다 이런 뜻이에요. 오명을 씌우다. 그러니까 오명이 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뭐로써요? strangeness는 뭔데요? 이상함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상한 것으로 오명이 씌워졌다. 그러니까 남들과 좀 다른 건데 남들과 다른 게 다 이상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남들과 그냥 다른 것 뿐인데 그게 이제 이상한 것으로 오명이 씌워지면서 이 peculiar는 결국에는 의미하게 되었대요. downright 하면은 완전히 이런 뜻이야. 완전히 odd, 이상한 것을. 그리고 여기는 이 odd하고요, strangeness가 또 서로 쌍을 이루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중요 어휘로. 그래서 지금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던 단어들 어휘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도치구문 같은 거 이런 거 어법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 나오기도 좋아요. 내용일치. 그리고 내용일치 나올 때 약간 좀 딱 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까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 디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디스를 가리키는 거를 좀 서로 정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나중에 나온 디스를 마치 페쿠처럼 해서 내용일치 선택지 만들면은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용일치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주제 나와 있죠. 주제와 그 다음에 그 페쿠에서 현대 영어의 그 페큘리어로 변청 과정 서술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 이제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용일치 문제로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예일은 내용일치 문제가 영어 선택지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 연습이 잘 되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3번 별표 쳐주세요. 3번. 자, 3번 별표 7회에서 제일 중요한 세 지문이 1, 2, 3번이에요. 자, 많은 social scientific studies, 많은 사회과학의 연구들이 have called into question. 자, call into question 하면은 이게 의문을 제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call into question 하면 이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내가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는 그거를 지금 완전히 믿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 단어로 바꿔줄 수도 있냐면 not
라는 요 단어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 여기다 빨간 펜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efficacy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얘는 뜻이 뭐냐면 효력이라는 뜻이에요. 효력. 그러니까 뭐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야. 근데 뭐의 효력? threats, 위협이에요. 위협. 뭐의 위협입니까? 고통, suffering도 고통이고 pain도 사실 고통이에요. 또는 deprivation, deprivation 하면은 박탈이라는 뜻이죠. 그쵸? 박탈, 뭐의? 자유의 박탈. 너네 고통받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 다음에 자유 박탈되는 거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한다는 거야. 뭘 하는 데 있어서? deter. 자, deter가 뜻이 뭐냐면 억제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억제시키다. 억제시키는 데 있어서 저런 어떤 뭐 고통과 자유의 박탈의 위협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뭘 억제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오펜더, 범죄자들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다시. 그러면 잘 봐봐. 연구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일종의 실험 구조에 근거했을 때 얘네의 결과인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만약에 주제라고 본다면 다시 뭐라고요? 어떤 뭐 고통이라던가 자유 박탈을 하는 위협 있죠. 요 위협. 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효력이 없다고요? 잠재적인 범죄자. 그러니까 잠재적이라는 얘기는 아직 저지른 건 아니야. 잠재적인 범죄자를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억제하는 데 있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단어 잠깐만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디터, 이 단어 좀 중요한데 이게 무엇을 억제시키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의 파생어들이 나와요.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두 번째 문장에서 deterrence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오시다 보면은요 deterrent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deterrence는 명사, deterrent는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deterrence 하게 되면은 얘는 명사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은 뭐 억제, 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억제 혹은 저지 이런 식으로. 그럼 deterrent는 형용사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뭔가를 억제하는, 단념하게 하는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굉장히 뭐 내신과 별개로 중요 단어예요. 내신에서도 제가 봤을 땐 중요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술형이 이번에도 나왔다면은 빈칸을 뚫어놓고 가로 안에 이 디터라는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변형시키세요. 이런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외쳐도 됩니까? 자, 그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참 하나 더. efficacy가 제가 효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efficacy하고 같은 말은요 요 effect가 아니에요. effect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effectiveness가 돼야 됩니다. effectiveness. 왜냐면 우리가 effect라고 하는 말은 요게 이제 뭐 영향, 효과 뭐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이거든. 영향이나 효과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인데 이 efficacy는 그냥 효력이에요. 효력이라는 거는 좀 좋은 거죠. 근데 효과라고 하는 거는 영향이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더 큰 개념이야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얘랑 같은 말을 들으면 effective가 아니라 효과적인이라는 뜻이죠. 그거의 명사, 효과적인 거, 효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동의어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effect하고 동의어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이 좀 긴데요. without ing 나죠? without ing. without ing 하게 되면은 뭐뭐 하지 않고서 이런 얘기야. without ing 하면은 뭐뭐 하지 않고서 이런 얘기야. 뭐뭐 하지 않고서. 자, 뭐 하지 않고서 getting into the debate. 그러니까 토론을 하지 않고서 이겁니다. 토론하지 않고서 뭐에 관해서 하우절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고서요. 근데 하우절이 이제 요만큼이고 여기 이제 5월 해서 또 더 extent하고 여기 to which 절이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거를 이렇게 A, B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A와 A 또는 B에 대해 토론할 필요도 없이 토론하지도 않고서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근데 그 A, B가 이제 뭔데요? 어떻게 그런 억제가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억제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토론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정보, 뭐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지, 주어 동사, works 1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문장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to which나 how나 둘 다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작용하는 어떤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그것이 작용하는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One thing, 한 가지 것은요. 어떤 한 가지 것입니까? 대절이 꾸며주는 한 가지 것. Can be said, 말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랬어. 그럼 그 말할 필요 없다는 거 걔가 중요하겠니?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겠니?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지금 누가 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야. 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요 부분으로 넘어갈게. 여기 이렇게 to which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자동사니까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요 to는 어디로요? 요 뒤로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to를요 뒤로 보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에요. 한 가지 것, 어떤 한 가지 것? 말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것은 바로 대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절이 진짜 중요한 알짜배기라는 거예요. 내용상 중요한 알짜배기. 그러면 자, 대절에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 글의 주제인 요 내용이 요 대절로 그대로 녹아 들어가야지 정상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잘 보세요. There is nothing 이랬어. There is nothing. 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가 없대요? Close to. 가까운 뭔가가 없대요. 어떤 합의에 가까운 어떤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에 관한 합의겠어요? 자, 내가 아까 그랬죠. 만약에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여기 about 이하가 만약에 빈칸으로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 한글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요. 합의와 가까운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 합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이 요렇다는 거죠. 즉 위협이라는 게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주제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돼야 돼? 위협이 어떻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시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뭔 내용이 돼야 된다고? 위협이 효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돼야 된다고. 왜? 그래야지 위협이 효력이 있다는 합의에 대해서 가까운 어떤 것도 없다 해서 부정이 되니까 이거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이 만약에 빈칸으로 나오면 너네가 이걸 어떻게 추론해야 된다? 아, 주제와 반대가 되는 내용으로 추론을 해야 된다. 왜? 여기가 뭐니까? nothing, 부정이 나왔으니까.
주제와 반대되는 걸 넣어야지 그걸 부정을 했을 때 주제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가 nothing이 아니라 뭐 anything이나 something으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긍정의 의미로 나왔다고 해볼게. 그럼 그때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위협은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 주제와 같은 말이 되니까. 이 부분이 바로 정확하게 주제문을 재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빈칸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 이해되셨나요? 이거 꼭 적어주세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제가 적어드린 대로 그대로 좀 적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석을 마저 해보면 무엇이 관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관계가 무엇이냐. 근데 누구 사이의 관계인 거야? 자, 이제 여기 잘 봐. Severity of criminal sanction 이렇게 나왔죠. 여기 The severity of criminal sanction. sanction이 뭐냐면 제재라는 뜻이에요. severity는요 엄격함이라는 뜻입니다. 엄격함. 그리고 이 severity는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은 rigidity하고 같은 말이야. 즉, 그 범죄적인 제재, 범죄에 대한 어떤 제재의 엄격함, 그리고 그러한 제재의 효력 사이에 관계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합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자, 여기에 있는 이 범죄에 대한 제재의 엄격함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위협이죠. 위협.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효력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는 효력이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합의된 어떤 것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진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암기 한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장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There is considerable evidence 해서요. considerable 하면 이제 상당한 이런 뜻이죠. 상당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요? There is little correlation. 상관관계가 없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의 상관관계? 위협과 효력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요. 여기 잘 봐 다시. The best correlation 이랬어. 그러면은 최고의 상관관계는 이거거든. 앞에서 이 위협 효력이 없는데 이번에는 최고의 상관관계래. 그럼 효력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런데 위협은 효력이 없는데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얘기가 여기서 나올 거야. 그게 근데 뭐냐면 나데이 법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나데이 법비. 그럼 앞에 있는 얘 사이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요거 사이에서의 관계가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거는 앞에 있던 요 위협과 효력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겠지. 즉 뭐라고? severity, 엄격함. 그 제재의 엄격함과 그것에 억제하는 효과. 요거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 위협을 해. 우리가 이제 엄격하게 위협을 해. 이거하고 효력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 뭐 사이에? certainty 별표 그리고 immediacy 요거 별표. certainty 하면은 확실성 이런 얘기예요. 확실성. 확실성과 그 다음에 즉각성. 요거죠. 자, 확실성과 즉각성 뭐에? 제재의 확실성과 즉각성 이것과 그것의 억제 효과 사이에는 최고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때야 되냐면요. 어떤 제재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즉각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가 아니라 얘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역시 빈칸 후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시 여기 마지막으로 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대절도 사실은 또 빈칸 후보가 등장을 하게 돼요. 특히 어느 부분? 여기 요 하우 이하 부분이죠. 여기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진 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두 번째 문장의 between서부터 sanctions까지 부분. 요 세 부분이 다 빈칸의 후보가 돼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 자, 이것이 보여준대. 그럼 이것이 보여주는 건 당연히 뭔 내용을 보여주겠어?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요 내용을 보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다루는 데 있어서 in dealing with,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범죄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또는 자유의 박탈이 is imposed가 부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부과되어지느냐 그들에게 이게 아니야. 고통이 얼만큼 많이 되고 얼만큼 많이 자유가 박탈돼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거 얘는 효력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효력이 있다? 자, 얼마나 빨리 퀵이 빠른 이런 뜻이잖아. 얼마나 빠르고 sure 확실하게 확실성과 즉각성이죠. 그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그 사람을 bring account 할 수 있느냐. bring A to account 하면은 A에게 책임을 묻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bring A to account 이렇게 하면은 A에게 책임을 묻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즉 우리가 어떤 그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되게 그게 확실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밑에 요지 다시 하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별표 쳐주시고요. 빈칸 나올 가능성이 있고 주제 당연히 가능성이 있고요. 됐습니까?